안녕하세요, 신쌤입니다. 오늘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친구들의 공통점을 5가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어떤 학생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건 좀 위험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있고 제각각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쭉 보면서 아주 뛰어난 친구들은 보통 이런 점들이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뛰어난 친구들에게는요, 후광이 있어요. 이건 진짜입니다. 교실에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심지어 첫 번째 1시간만 딱 수업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변에서 뭔가 빛이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건데요. 이건 되게 미스테리합니다. 도대체 그 후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그리고 그 후광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뛰어날 확률은 거의 100%에 가깝습니다. 어른들도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 주변에서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들, 이런 것은 단기간에 꾸며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, 이미지 메이킹으로 될 만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이 쌓아온 품격, 인격, 그리고 지성의 깊이, 이런 것들이 아우라를 만들 것 같은데요. 학생들은 사실 어리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눈빛에서 호기심이나 즐거움이 가득 찬 기운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앉아있는 태도라던가, 그리고 눈빛, 그리고 표정, 이런 것들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그런 품격과 같은 아우라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좀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에게서 그런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여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본인이 좀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면 오랜 기간 동안 나 자신을 성숙하게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로 좀 뛰어난 친구들의 특징은요,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사회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.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, 그리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,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배려심이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그리고 인성이 좋다, 이런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되는데요.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성만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. 좀 지적 능력과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다 전두엽에서 뭔가 작용을 할 텐데, 인지적인 능력과 이런 공감 능력은 비슷한 곳에 있을 것 같아요.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어떤 수업을 듣거나 내용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해주는 그런 모든 수업 내용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,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걸 강조하는지를 좀 더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.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것과는 좀 다른 건데요.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얼른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런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려심이 좀 많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주변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잘 가르쳐 줍니다.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는 거를 정말 귀찮아하지 않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쯤 되면 귀찮을 것 같은데 별로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아서 되게 신기한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면요, 둘 중에서 가르쳐 주는 친구가 훨씬 이익입니다. 배우는 친구보다 가르쳐 주는 친구가 남는 게 많아요. 이건 정말입니다. 뭔가를 내가 내 입으로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다 보면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걸 잘 아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는 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그래서 자꾸만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친구는 점점점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. 뛰어난 친구가 자꾸 가르쳐 주다 보니까 더 뛰어나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인성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,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
세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 세 번째 특징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뛰어난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.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. 요즘 굉장히 뜨는 그 교육학 용어로 메타인지 능력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. 인지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. 메타인지는 내가 뭔가를 아는 것을 아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내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것,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가 될 텐데요. 사실은 자기 자신은 어른들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. 내가 그렇지 뭐. 나 되는 게 없어. 나는 이번 생은 망이야.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. 자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비하에 빠져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인데요. 반대로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.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. 그리고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않고 나르시즘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찰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.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스스로가 캐치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보통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잘 배워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걸 빨리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. 이래서 메타인지, 저는 좀 더 크게는 자아성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정말 뛰어났던 친구 한 명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. 이 친구는 그야말로 그냥 영재예요. 이 친구를 가르칠 때는 제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 정말 즐거웠던 그런 시절입니다. 이제 이 친구는 정말 뛰어난 친구인데요. 일단은 초등학교 때 별로 크게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. 학교에서도 워낙에 이제 잘하는 친구였는데 영재고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선행하기를 시작을 했어요.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과학이나 수학을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영재고를 준비하면서 빨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많이 선행을 한 친구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약간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. 당연하거든요. 아, 이런 건지 잘 몰랐던 거죠. 자,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, 아, 선생님 보니까 정말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, 그래도 제가 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성공적으로 이 친구는 영재고에 진학을 했습니다. 영재고에 갔는데 너무너무 뛰어난 친구들이 많은 거죠.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해서 또 저하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의외로 약간 신나 보였어요. 아, 약간 신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정말 빨리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어이없을 만큼 문제를 쉽게 푸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그냥 절망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그 친구들한테 배울 게 많아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다양한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의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.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여러 번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시험을 잘 보거나 뭔가를 잘해서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뛰어난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성인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춘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긴 합니다. 특히 중학교 1, 2학년은 너무 어려요. 하지만 사춘기에는 정말 급격하게 자신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나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. 생각지도 못했던 나를 또 발견하는 게 바로 사춘기거든요. 어른들은 그 시기에, 중고등학교 시기에 12번도 더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 자신을
정말 진지하게 살펴보고 성찰하는 것, 이것이야말로 성장의 최고 동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뛰어난 친구들은 적절한 수준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친구들에게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다른 친구들보다 낮은 게 결코 아니고요. 이 친구들은 약간의 항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있어요. 이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태평한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. 사실 좋긴 한 것 같아요. 마음이 편안한 건 참 좋은 겁니다.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일정 수준의 불안감은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불안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, 내가 여기서 뭔가를 틀렸거나 이만큼 가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스트레스, 이런 게 있는 친구들, 건전한 수준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 단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너무 편안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동력이 좀 부족할 수 있죠. 또 하나,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. 내가 하면 다 하는데 안 한 거야. 귀찮아서 안 한 거야. 내가 했으면 다 했지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. 내가 나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또는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직면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회피합니다. 하지만 뛰어난 친구들은요, 그걸 그냥 직면하고 받아들여요.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 성장하려는 그런 걸 멈추지 않죠.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동력이 되는 그런 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반대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은 친구들은 역시 힘듭니다. 일단은 우리가 평가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요. 시험을 보거나 어떤 평가를 받을 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지수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런데 평상시 불안감의 수치가 너무 높은 친구들은 그게 갑자기 임계치를 넘어버리게 돼요. 그러면 평상시엔 잘했는데 시험 볼 때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이런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좀 낮춰줘야 돼요. 이건 멘탈 관리,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주변의 도움도 좀 필요하고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나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뛰어난 친구들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안고 있고 이것을 직면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 좀 불안한 것 같아. 항상 뭔가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. 이런 친구들은요, 걔를 안고 간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. 저는 삶과 공부는 힘든 거 맞는 것 같아요. 편한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. 편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.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다. 이런 친구들은 그걸 감내하고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. 뛰어난 친구들은 보면 인간관계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. 사회성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관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사춘기 시기에 과하게 친구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나의 인간관계에 과하게 집착하는 경우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요. 친구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나의 모든 신경을 다 쏟으면 나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. 아까 말씀드릴 때 좀 뛰어난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, 메타인지 능력이 높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에 모든 신경을 쓰면 나를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. 뛰어난 친구들은 나 자신에게 모든 에너지를 더 쏟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일정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남을 기분 나쁘게 말을 일단은 잘 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조금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곧 오해가 풀리겠지, 아니면 또 쿨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.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더 인간관계가 꼬이게 돼요.
사람 심리가 참 무서운 게 누군가가 나에게 집착을 하고 나에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 그 사람이 매력이 없어 보여요. 자,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뭔가 줏대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많은 집착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. 누군가가 나에게 집착을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.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은 옆에 있을 때 되게 나도 편안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술술 풀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사회성이 더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. 그래서 청소년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인간관계에 쏟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는 사실은 나만의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뭐 독서를 좀 한다던가 나만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얘는 청소년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봐왔던 5가지 뛰어난 친구들의 공통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약간 멘탈이나 인성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사람은 다 너무나 개성이 있고 유니크한 존재고 내가 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좀 부족한가?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단 약간의 힌트를 얻으시고 또 본인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을 함께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.